중국이 금 사는 것도 축소 발표해. 그래서 실제로 추정을 해보면 중국이 공식적으로 금을 산다는 물량의 대략 10배를 사고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미국채는 좀 덜 사고 금을 훨씬 많이 사면 달러의 패권이나 국채의 신뢰 요거에 대해서 결국에는 점점 더 약해지는 방향이야 라고 믿는 사람도 많잖아요. 오, 어떻게 보세요? 오호,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방금 열매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네. 각국 중앙은행의 달러 비중으로 나타나죠. 실제 달러 비중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달러 비중의 감소, 즉 외환보유고 내에서의 달러 비중이 감소한다. 이것은 달러의 패권이 약화된다. 이렇게 생각하기죠. 즉 지정학 자산으로 봤을 때 달러를 버리려 한다. 그럼 달러의 수요가 줄어드니까 달러가 약해진다. 되게 그럴듯하죠. 네.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사실 우리가 둘러둘러 얘기한 게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가 본질적인 고민이잖아요. 달러의 가치, 이제 변동성은 줄어들고 안정된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변동성은 최근에 이제 연초부터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네,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기 금리가 아주 많이 움직였죠. 이 변동성이 이제 왜 높아졌냐? 지금 장기금리라는 거 이제 우리나라 장기금리 말씀하신 건가요? 일본? 미국도 마찬가지죠. 네. 미국이 이제 장기금리들이 전 10년물을 보니까 10년물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30년이 좀 움직였어요. 네, 30년이 좀 네, 움직였죠.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연초부터 변동성 하면은 아마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식 그리고 이제 금, 은, 뭐 비트코인도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있었고 이제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주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섹터별로 굉장히 변동성이 큰 섹터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왜 자꾸 벌어지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금은이 약간 그 시장의 속성을 좀 제대로 보여줬다고 보는데 케빈 허씨가 은준 의장 매파래.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매파래 사람들이 매파라고 해서 갑자기 이제 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금도 팔고 은도 팔고 뭐 이랬어요. 그래서 하루에 막 은 가격이 크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주식도 변동성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케빈 허씨는 스트리거에 가깝습니다. 스트리거. 사람들은 원래 팔고 싶었습니다. 금은 그리고 주식도 포함해서 왜? 많이 먹었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먹으면 팔고 싶어요. 누구나 그래요. 많이 먹었는데 못 파는 건 부동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해야 되는 거야. 네. 근데 이제 주식 뭐 이런 거 그냥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으니까 이제 막 금, 은 막 팔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무 이유도 없이 팔 수는 없거든. 근데 마침 케빈 허씨라는 사람이 매파라고 뉴스에서 막 얘기를 해. 그러면 그때 던져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변동성이 큰 건데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누군가 또 샀다는 얘기잖아요. 즉 지금이 좀 쉬어갈 수 있는 레벨이 됐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사는 사람도 있고 파는 사람도 있다. 그 얘기는 균형점이란 얘기죠.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올랐었죠. 그게 지수든 주식이든 금이든 은이든 그러다가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가격 피로를 느끼거나 신규 진입할 지점을 노리거나 둘 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변동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는 약간 쉬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나중에 다시 갈 수 있다. 너무 좋게 얘기했나? 나쁘게 얘기하면 예. 변동성은 기간 조정의 시작이다. 기간 조정이에요. 네. 시작인가요? 아니면 좀 마무리될까요? 마무리라는 게 그러니까 그동안의 좋은 장이 그냥 아직 끝난다? 네. 그럼 무슨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기간 조정이라면 네. 그 기간은 실제로 어느 정도로 생각해요? 기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땠지? 코스피 지수가 한 4,200 넘었을 땐가? 그때 한번 조정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참 쳤어 그때. 그때 기억나세요? 얼마나 쳤지? 글쎄요. 2달 쳤나? 한 달 쳤나?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5천도 못 가보고 지금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그때 많이 했었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그때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길어야 한두 달이다 네. 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저희가 작가님이 이 질문을 넣으셔서 이거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무섭네? 이제
얘기하면 또 질문하면 분명히 이거 혼나거든요. 이런 거왜 안 혼낼게. 안 혼내. 왜 물어보냐고 할 건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문홍철 팀장님 팬이고요. 이거 작가님 질문이라서 제가 하는 거예요. 가루 혼내겠습니다. 네, 뭐냐면 네. 중국 당국이 자국 금융기관들에게 미 국채 보유량을 축소할 것을 네? 권고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아 있어요. 그래서 미국 고용도 지금 안 좋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화되면 달러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정말 미국 국채 던집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미국 국채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질문 마음에 안 드시죠?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 마음에 드세요? 오. 오, 네. 왜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제가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잘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뉴스에는 지난 몇 년 동안, 뭐 4, 5년 이상 중국이 미국채를 팔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뉴스가 맞다고 쳐요. 중국이 미국채를 뭐 실제 막 그래프도 막 나와요. 중국이 미국채를 팔았어. 그런데 그러면 중국이 굳이 은행들한테 미국채 사지 말라고 안 했겠죠. 네. 안 샀는데 뭘 사? 네. 제 말이 그렇잖아요. 네. 안 샀는데 뭘 굳이 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사라고 한 적이 아니 지들이 알아서 팔고 있었는데 네. 아니, 갖고 있는 걸 줄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가능해요. 네. 가능한데 왜 하필 지금이냐는 거지. 혹은 그동안 팔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뻐 죽겠네. 잘 팔았네. 근데 왜 굳이 거기다가 또 더 팔아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사고 있었다는 얘기야. 아, 사고 있었으니까 네. 그것에 대한 중단을 지시했고. 네. 아, 사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사고 있었어요. 뭐전 세계에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몇몇 없어요. 저 네. 포함해서. 왜냐하면 다들 중국이 미국채 팔고 있는 줄 잘못 알고 있었으니까. 중국의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중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중국이에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은행이 기업한테 100조를 빌려주면요. 기업이 갑이에요. 은행이 을이야. 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못 생각해. 은행이 채권자잖아. 은행이 갑이지. 아니에요. 빌리기 전까지만. 예, 예. 요즘 다음부터는 그러면은 미국이랑 주십시오. 미국이랑 중국이랑 누가 갑이야? 미국이 갑이에요. 미국이. 네네. 근데 그거를 자꾸 이제 막 중국이 막 던진대. 중국도 갑이라고 자기들 갑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뭐 로컬에 있는 한국에 있는 뭐 누구들만 와서 주고 뭐 중국이 미국채를 판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거기 자 100조를 은행이 빌려주면 은행이 을이에요. 자, 근데 미국은 그거에 하나가 더 있어요. 무기가 뭐가 있냐면 그 아까 제가 은행이 기업한테 100조 빌려주다 그랬죠. 네. 근데 이 기업한테 또 어떤 힘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무슨 힘이 있냐면 은행을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 있어. 그 기업이. 네네. 그러면 기업은 이미 갑인데 거기에 은행을 제재시킬 수도 있죠. 네. 그게 미국이에요. 그럼 미국은 이런 두 개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서 왜 자꾸 중국이 미국채를 파니까 막 미국이 협상한데 미국을 막 압박하고 있다는 거야.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중국이 미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걸 가장 무서워하는 게 중국이에요. 미국은 너무 좋아. 중국이 미국채를 살수록. 자,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 미국채 사기 싫은 건 사실이야. 사실인데 어쩔 수 없이 사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왜? 작년 한 해 중국의 무역 흑자가 1.2조 달러예요. 한 해 동안 1.2조 달러. 근데 그것도 축소 발표한 거예요. 실제로는 약 1.5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중국이. 자, 그러면 중국은 지금 수출해가지고 얻은 돈 있잖아. 이 달러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달러 이거 어떻게?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안 보이게 숨겨요. 그거 외에는 대안이 없어. 왜냐하면 이거를 뭐 금으로 이걸 채울 수도 없고 네. 어떻게 숨기죠? 방법이 바로 은행이에요. 은행이요. 중국의 국책은행. 그러니까 왜냐면 외환보유고, 그러니까 중국의 그 인민은행의 외환보유고에 이걸 사면 너무 눈에 보여 이게. 그냥 딱 미국이 너 이거 갖고 있네. 너무 눈에 보여. 근데 이걸 숨기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그 중에 하나가 국책은행이 간접적으로 보유하게 해요. 그래서 국책은행들이 실제로 미국채를 어마어마하게 샀어요. 중국이 무역 흑자 나는 만큼 그냥 물론 중국도 사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산 거야.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추적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것만 집요하게 추적하는 사람들. 예. 네. 그 그 사람들이 중에 한 분이신가요?
저는 무식해서 그 추적 왜냐면 집요하게 추적하신 분 거를 열심히 보시는. 네. 아니 왜냐면 중국이 맘먹고 숨기는데 그거를 추적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그걸 하려면 모든 국가들 그리고 중국 그 각 국채은행들의 대차대조표 그리고 얘네들이 대출을 어디로 해줬는지를 다 추적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숨기는 방법이 되게 많습니다. 뭐 레포 거래를 할 수도 있고 뭐 펀드를 씌워가지고 소유권을 숨길 수도 있어요.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추적하는 방법들이 이제 있는데 지금 5페이지 그림 잠깐 보시면 네. 여기서 빨간색은 공식 외환보유고의 미국. 빨간색이 공식. 아, 그러니까 저 차트를 보는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미국채를 팔기도 많이 팔았고 더 이상 안 사고 뭐 그 흐름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스토리도 잘 봤잖아요. 와 네. 미국과 중국과 막 싸운대 전쟁한대. 아 물론 중국도 미국채 사고 싶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사기 싫어요. 그러나 지금 보시면 살색 그래프. 제가 뱅크 시스템. 네. 중국의 뱅크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달러들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미국채 많이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그 뉴스로 돌아가서 예. 중국에서 어쨌거나 자국의 국책은행들이 저렇게 샀는데 미국채를 샀는데 요거를 사지 말라던가 아니면 팔라라고 정말 권고를 했다면 네. 방향이 좀 바뀌고 시장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자, 그게 불가능한 이유. 자, 네. 보세요. 자, 여러분이 회사 다녀요. 회사에서 원화 채굴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받았어. 자, 그리고 이제 허리띠 졸라매면서 소비를 극도로 줄였어요. 네. 그럼 돈 남죠? 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은행에 넣어야죠. 네. 자, 은행에 넣으면 그 은행은 그거 가지고 채권 사죠. 이게 여러분들이 돈을 채굴해서 은행에 넣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중국은 수출 열심히 했어요. 자, 외화 벌이했어. 달러 들어왔어. 그 달러를 뭐 예금을 하든 뭘 하든 당연히 미국채를 사야 되겠죠? 이게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중국이 은행들한테 야, 이 미국채 사지 마. 만약에 그렇다 쳐요. 그럼 그 얘기 뭐랑 똑같냐면 자, 여러분이 회사에서 돈 벌어서 예금을 했는데 예금하지 마. 이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근데 그러면 예금을 하지 않으려면 내가 돈을 많이 써야 되죠. 자, 그러니까 모순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자, 내가 돈을 많이 쓰지도 않는데 예금을 하지 말라? 이건 서로 모순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중국이 행동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의 행동, 당국자들의 행동. 그래서 데이터를 서로 맞춰봐야 돼요. 둘이 서로 맞아야 돼. 예, 그러면 앞으로 그럼 뭘 보면 되냐? 중국이 진짜 내수를 폭발적으로 옛날 일본 80년대 하듯이 90년대 하듯이 내수를 폭발적으로 부양시킨다. 그럼 말이 돼. 즉 그게 어디로 나타나냐? 중국의 무역 흑자가 주는 걸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면. 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중국이 자기네 내수를 왕창 부양해서 이제 무역 흑자를 줄인다. 심지어 뭐 적자까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무역 흑자를 줄이기만 하더라도 미국채를 들사도 되죠? 시진핑이 그럴까요? 숨죽이게 만드시. 시진핑이 내수를 막 폭발적으로 부양시켜가지고 네. 이제 수출보다는 야 우리도 이제 내수로 가야 돼. 중국도 이제 내수를 키워야 돼.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그 동안에는 뭐 글로벌리 초과 생산량을 이제 어마어마하게 좀 때려 부으면서 제조업 역량을 키웠고 내수는 그냥 제한적으로만 부양을 했던 과거의 정책들이 지금까지였는데 이제 앞으로 이걸 바꾼다. 그러면 미국채 안 사도 돼요. 아니 뭐 안 사는 거 아니겠지만 좀 덜 사도 돼. 그럼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할 때 저처럼 이제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뉴스를 A라는 뉴스가 있으면은 반드시 그거에 맞는 반드시 뒤에 따라와야 되는 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정치인들이 뭐 다카이치 사나이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어. 앞으로 막 우리가 재정 지출을 하면서 물가를 떨어뜨리겠습니다. 에? 재정 지출하면서 물가 어떻게 떨어뜨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걸 잘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석을 하려면. 즉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국이 은행들한테 미국채를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들 사라. 근데 그러려면 행동이 따라야 돼. 그 행동이란 건 수출을 줄이고 내수를 부양시키면 네.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럼 이건 그냥 공연불이에요. 그냥 말이다. 시청자분 질문인데요. 중국이 금을 살 수도 있지 않냐? 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금을 중국이 만약에 이제 미국 자 이게 돈이라는 건 물이에요. 돈이라는 건 물이고 금으로 갖고 있든지 뭐 미국채로 갖고 있든지 뭐 혹은 외환보유고 중에 뭐 유로화도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은 그 물을 담는 그릇이에요. 네. 그릇. 근데 금은 그릇이 요만해. 네. 요만해. 미국채는 그릇이 요만해. 커.
그러면 나는 금이 좋지만 물이 어떻게 담을 수가 없어요. 금에 이거 쪼르르 하면 금이 넘쳐. 그런데 만약에 금으로 진짜 가겠다. 진짜. 그러면 금의 그릇이 커지면 되죠. 네. 금의 그릇이 커진다는 얘기는 금의 가격이 폭등한다는 얘기예요. 금의 금이 예를 들어서 지금의 더블이 됐다 쳐요. 뭐 만불이 됐어. 금의 가격이. 그러면 지금보다 2배의 유동성을 담을 수 있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 금 가격도 금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바보 아니잖아요. 야, 중국이 이제 미국채를 완전히 버리고 금을 산대. 그럼 금 가격이 폭등해 버려요. 네. 그렇게 되면 가능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중국은 금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중국은 이것도 아는데 자, 생각해보죠. 중국이 바보 아니잖아요. 막 금을 막 사고 싶은데 금을 막 사면은 다 이거 막 런던이랑 막 이런 데서 금 창고에서 금 옮기는 거 다 알잖아요. 티나게 사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모르잖아요. 네. 중국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럼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이 금 사는 것도 축소 발표해. 그래서 실제로 추정을 해보면 중국이 공식적으로 금을 산다는 물량의 대략 10배를 사고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10배요? 그걸 이제 어떻게 추정하냐면 예. 금은 이제 런던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가 되잖아요. 그럼 실제 금의 딜리버리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물론 그 딜리버리라는 건 그 안에 이제 창고 안에서의 딜리버리예요. 이걸 중국으로 가져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창고 안에서의 이제 딜리버리의 물량을 역추적해 보면 중국이 실제로는 자기네들이 외환보유고에서 우리 금 얼마예요라고 발표하는 거. 뭐 이제 이번에 이만큼 늘었네. 그러면 이만큼 산다 보다. 근데 실제 런던에서의 창고의 금 이동량은 이거에 한 10배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몰래 많이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금 가격이 오른 이유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원래 금 가격하고 달러의 방향은 서로 반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모든 공식이 깨져서 저도 뭐 이제 혼란스럽긴 한데 네. 중국이 그럼 미국 국채 사는 과거의 속도보다는 좀 국채를 덜 사고 사긴 사지만 네. 미국채는 좀 덜 사고 금을 훨씬 많이 사면 달러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요.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많이 사고 결국에는 달러의 패권이나 달러 국채의 신뢰 네. 요거에 대해서 결국에는 점점 더 약해지는 방향이야라고 믿는 사람도 많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오호. 아주 네.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날카로운 질문. 오늘 네. 웬일로 칭찬도 받아요, 제가. 지금 반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제 방금 열매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네. 각국 중앙은행의 달러 비중으로 나타나죠. 실제 달러 비중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달러 비중의 감소. 즉 외환보유고 내에서의 달러 비중이 감소한다. 이것은 달러의 패권이 약화된다. 이렇게 생각하기죠. 네. 아시죠? 그렇죠. 아시죠? 네. 아시죠? 즉 지정학 자산으로 봤을 때 달러를 버리려 한다. 그럼 달러의 수요가 줄어드니까 달러가 약해진다. 되게 그럴듯하죠. 네.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그럼 달러가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거. 아니,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달러가 세져요. 금 가격도 오르고 달러도 세지는 건가요? 금과 달러가 원래 반대인데 네. 금 가격이 지금 오르는 건 달러 때문에 오르는 거 아니에요? 자, 자, 이거 좀 어려운 재료인데. 자, 금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금이 막 10년 동안 횡보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정확히 달러의 반대로 가요. 네. 근데 금이 지금처럼 슈퍼 사이클 있잖아요. 그러면 달러가 뭐 어떻게 되든 뭐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되든 그냥 지 혼자 가요. 지금은 요 슈퍼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어떻게 변하든 금이랑 별로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금 가격을 이제 그려보면 달러랑 금 가격이 뭐 10년 동안 횡보할 때도 있고 막 20년 동안 횡보할 때도 있거든요. 이때는 정확히 달러랑 반대로 가요. 그런데 지금처럼 슈퍼 사이클은 지정학 자산이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와 무관하게 합니다. 그냥 올라요. 그냥 혼자 올라. 자, 그래서 이제 반대인 거고 두 번째 질문은 뭐였지? 달러의 패권에 대한 달러의 의구심이요. 네. 자, 이제 얼핏 생각할 때는 이제 지정학 자산으로 그 외환보유고의 자산으로 달러를 가지려고 안 하는데 그러면 달러 수요가 줄어서 달러가 약해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이게 이제 주로 전형적으로 언제 나타나는 오류냐면 경제라는 거를 이제 크게 봤을 때 이 안에 이제 당구공을 이제 공이 이제 1억 개가 있어요. 여기 당구공이. 근데 제가 거기에 공을 하나를 세게 쳐요. 그럼 네. 지들끼리 막 난리치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움직이는 애도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애도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애도 있고 막 많아. 지 마음대로. 근데 나는 이렇게 움직이는 걸 얘기하고 싶어. 그럼 그 당구공만 얘기하면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큰 그림을 봐야 돼. 큰 그림을. 자, 잘 생각해보세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통찰인데 달러의 패권을
강화시키는, 그러니까 그 달러든 뭐든 어떤 통화의 패권을 강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통화를 많이 쓰면 돼요. 많이 네. 쓰면 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이 통화의 패권은 강해집니다. 자, 네. 근데 다시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 통화를 많이 쓰려면 내가 이 통화를 많이 던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풀어줘야죠.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풀어준다는 얘기는 흔해진다는 얘기잖아요. 음. 흔해지면 가격이 떨어지죠. 떨어지잖아. 네. 잠깐, 사람들이 많이 쓰면 패권이 세진다며. 그런데 내가 풀어줘야 된다며. 근데 그러면 가격이 떨어진다며. 모순이죠. 모순이 아니야. 이게 이렇게 가요. 이게 우리가 트리핀의 딜레마, 이미 2차 대전 이후에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즉 달러의 패권 체제로 갈 건데 그러려면 미국이 무역 적자를 계속 내주면서 달러를 풀어줘야 되는데 달러가 이렇게 많이 풀리면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네.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달러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즉 패권은 달러를 많이 풀수록 패권이 생기는데 그럼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거고 그럼 어느 순간 달러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생기겠네? 모순이죠. 이게 서로 모순인데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실제 일어났어. 이게 우리가 트리핀의 딜레마 상황이 벌어지고 요게 실제로 이더리움에서 벌어졌던 현상입니다. 실제로. 물론 얘네들은 이거를 10년 동안에 압축해서 결정했는데 이미 통화를 한 사람들은 50년 전부터 이걸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달러의 미국이 이걸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이 문제점을. 그래서 미국이 이거를 아주 교묘하게 조정을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려요. 달러의 패권이 많이 약해졌다 쳐요. 아무도는 아니겠지만 이제 기존에 썼던 것보다는 달러 안 쓰려고 그래. 그럼 미국의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 무역 적자가 줄고 있죠. 네. 무역 적자 줄어요. 자, 무역 적자가 준다는 얘기는 달러가 덜 풀린다는 얘기죠. 네. 회수되거나. 자, 그럼 달러가 덜 풀리면 달러가 희소해지죠. 달러의 밸류는 올라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패권과 가치를 너무 혼동해. 그러니까 가격과 패권은 결코 동의어가 아니다. 동의어가 아닌 게 아니라 반의어예요. 아, 네. 반의어다, 반의어. 반의어야. 쌓아야 더 많이 쓴다라는 그러네요. 거죠. 너무 근데 비싸지면 이러한 쓸수 없다. 기초적인 네. 이 달러 체제라는 거에 아주 기초도 모르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결국 혼날 줄 알았어요. 혼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 달러의 패권이 이제 약해져서 달러 가치가 떨어진대. 제발. 이제 2주 전에도 아니요. 나오셨기 때문에 지금 또 생각이 났어요. 혼나면서 금은 언제까지 사야 되느냐. 사실 지금의 사이클은 금값하고 금 가격하고 달러가 뭐 역의 방향으로 연동되는 사이클이 아니고 철저히 지정학적 위험이기 때문에 전쟁 날 때까지 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전쟁은 싫은데요라고 이제 맞아요. 마음을 먹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요 달러에 대해서 계속 여쭤본 이유는 지금 이제 FOMC 의장이 바뀐다고 하니까 이게 좀 헷갈려요. 케비너 씨의 방향에 대해서 뭐 매파냐 아니면 비둘기파냐 뭐 논란도 있고 단기 금융시장도 요거에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옛날에 케비노 씨가 2009년 매파일 때부터 봤던 입장에서 내 집 마련, 주식 대박, 자녀 교육 모든 고민의 끝엔 언제나 돈이 있습니다. 어른이라면 모른 척할 수 없죠. 그 시작은 경제와 투자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지금 진짜 경제 수업이 시작됩니다.